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시장 수급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다른 것을 다 제쳐주고 차트 구경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어제와 더불어서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틀 동안 약 1조 60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순매수를 했고, 이 금융투자가 이틀 동안 약 8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큰 돈 굴린다 하면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이 두 세력밖에 더 있어요. 나머지는 다 찌질이 아닙니까? 찌질이. 자,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이렇게 큰 순매수를 하다 보니 시장이 날아올라 버렸습니다. 자, 세력들이 왜 저렇게 많이 샀는가? 그 원동력. 누가 저렇게 세력들을 많이 사게 부추겼나, 기분 좋게 만들었나 살펴보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내년까지 상당 부분 동결하고, 또 그리고 단기 채권 매입으로 시장에 돈을 풀겠다 이렇게 시사를 함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격하게 반응을 했고, 또 오늘 투자자들이 격하게 반응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안에 서명을 했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1단계 합의를 통해서 이제 휴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그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릅니다. 그 1단계 무역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잘 지켜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되돌아올 수도 있고, 또 전쟁이 계속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휴전을 했다. 여기에 투자자들이 안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또 그리고 하나 또 투자자들을 이렇게 반갑게 만든 것이 바로 영국에서 보수당이 조기 총선에서 368석을 확보했다고 출구조사 결과 저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전체 650석 중에서 368석이면 과반을 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브렉시트는 보수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었던 노딜 브렉시트 이런 우려는 좀 줄어들겠죠. 일단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영국이 계속 유럽연합에 잔류하고, 또 분담금도 계속 내야 될 거고, 사람들의 왕래도 자유로울 거고, 관세 동맹도 그대로 남아 있을 거고, 그렇게 될 거고, 그 과정에 영국은 탈퇴를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착실하게 준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년까지도 그런 준비가 다 되지 않는다면 내년 7월 1일 전까지 유럽연합에 좀 더 연장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돼서, 만약 거기서 허락을 받게 되면은 적어도 1년이든 2년이든 더 추가로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노딜 브렉시트 우려도 상당히 잠잠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만 팔았다 아닙니까? 이거 며칠 전에 보여드렸죠. 자, 한국 주식만 이렇게 팔았어요. 달러도 나가고 유로화도 나가고 엔화도 나가고 위안화도 나갔는데, 오늘 외환 시장을 보니까 이거 외국인 투자자들이 격하게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엄청나게 지금 쑥 들어오고 있어요. 돈이 지금 쑥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돈도 쑥 들어오고 있고요. 유럽 돈도 쑥 들어오고 있고, 중국 돈도 쑥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마랑코 상장이라고 해가지고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이라고 하면서 돈 빼갔더니 아람코 별 볼일 없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아람코를 갖다가 그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는가 봐요. 기업 공개도 해야 되고 좀 까다롭게 보니까, 그래서 일본 증시에 상장한다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 가져가서 어떻게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 마땅한 투자처가 없었는가 봅니다. 또 게다가 그동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가장 큰 피해국으로 알려져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미중 무역 협상이 이렇게 일단 휴전에 들어가고 서로 그동안 부과했던 관세를 하나하나씩 걷어들이기 시작하면 가장 큰 피해국이 가장 큰 수혜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격하게 지금 엄청나게 가파르게 한국으로 지금 돈을 들고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뭐 그동안 우리 시장을 괴롭혔던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당분간 이를 능가할 악재가 또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수급 분석표를 통해서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살펴보니까 13종목이 있대요. 자, 이 종목들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일단 불러드리겠습니다. DGB금융지주, NH투자증권, SK머티리얼즈, 동서, 삼성전기, 실리콘웍스, 아모텍, 테스, 한국콜마, 하나생명, 한화케미칼, 현대건설,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 세력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마감 시장에서 자주 봤던 종목들이 대거 또 올라왔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제 단기 투자 관심 종목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와 관련해서 제 주의사항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스페셜 공지 올려놨는데 못 보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일단 아직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주의사항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그 내용이 뭐냐면 단기 투자도 그동안 제가 뭐 시장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관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나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아요. 장기 투자는 괜찮은데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타이밍, 어떤 매매 시점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워낙 이렇게 뭐 길게 이렇게 뭐 가기 때문에 매수를 할 때도 뭐 천천히 이렇게 매수를 하고요. 매도할 때도 이렇게 뭐 천천히 매도를 하는데 단기 투자는 그렇지 않아요.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술적 분석 뭐 역이용 뭐 기술적 분석에 역이용을 해서 주가가 하락하다가 반등할 때를 갖다가 매수 포인트로 삼는다면 이런 반등할 때 세력들이 들어올 때 이럴 때 매수 포인트지 이미 반등해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자 지금 들어갈까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만약에 전고점을 넘어서는 게 있다 화면 좀 지워갑시다. 다시 그리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는 이런 상황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고점 넘었을 때 적어도 요 정도 걸려 있을 때 뭐 이럴 때 해야지 이미 이렇게 날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전고점 돌파라고 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기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종목들 카페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종목들 쭉 살펴보시다가 대부분의 투자를 할 때 그런 좀 주식 투자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오늘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하면 그냥 결정을 내리고 들어가는데 투자에 대해서 아직은 좀 긴가민가 싶은 분들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인지 그래 내려야 할 때는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 가야 되는가 뭔가 확실한 걸 원한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것을 확인하고 싶다 이 말이죠. 확실한 것을 그렇게 되다 보면 항상 뒷북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뒷북치지 말라는 겁니다. 단기 투자를 할 때는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확실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시장이 하락하다가 오를까 지금 오르겠지 이럴 때 투자를 하는 거지 올랐다 이래 이미 다 오는 것을 다 아는 지금 오늘 뭐 차트 보듯이 종합지수 보면 이럴 때 매수 포인트이잖아. 이럴 때 매수 포인트인데 이미 지금 이까지 올라온 마당에 지금 단기 투자 계획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찾는다면 뭐 그동안 올려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아직 뭐 전고점 돌파를 좀 할란가 말란가 이런 뒤늦게 가는 종목들이 있고 이제 와서 기술적 뭐 분석 반등 역이용해서 반등의 시점에 놓인 그런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종목 뒤늦게라도 한번 잡아보는 거지. 항상 이런 시점에는 들어가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단기 투자는 이미 이만큼 올라갔는데 무슨 확신을 가집니까? 저때 이미 늦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스페이스 공지에서 드렸던 말씀은,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구분하는 것은 장기 투자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장기 투자는 지금도 해도 되고 내일도 해도 되고 모레도 해도 돼요. 그런데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그 때를 놓치면 막 잘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때를 놓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좀 답답하기도 하겠죠. 이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 좋죠. 왜냐면 이태로 사고 뭐 나는 장기 투자 할란다 하고 뭐 이럴 때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장기 투자 할란다 하고 산 사람들은 뭐 손해보면 또 추가 매수해서 계속 들고 있다 보니 어느 날 이런 날라갔단 말이에요. 수익권에 접어들면 뭐 파는 건 자기 마음이니까 팔아야 되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판다 이 말이에요. 팔면 카페에다가 수익 났어요, 난 수익이 생겼습니다 하고 올릴 거 아닙니까? 남들이 수익 내는 거를 보면은 그때서야 조급해가지고 왜 난 그때 못 샀지, 다음 기회에 잘해봐야지, 맨날 여러분들 그 앞에 댓글 달리는 거 잘 읽어보세요. 다음 기회에 잘해봐야지. 항상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회 언제? 항상 다음 기회에 잘해봐야지. 언제 잘할 거냐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많고, 또 남들이 수익 낼 때 그제서야 와가지고 나도 한번 내볼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단기 투자 계획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늦었으니까 뭐 따라가는 2등주 정도 뭐 찌질한 종목들 이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지, 1등주 정도는 늦었으니까 오늘 장중에서도 제가 결정 내려야 된다, 배팅해야 된다 이야기했죠. 배팅 못 하신 분들은 뭐 다음 기회에는 꼭 잡을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회 기다리는 동안 이제 뭐 올라가지고 나는 수익 났어요 이런 글을 올릴 겁니다. 그런 글 볼 때마다 또 괜히 나도 벌어보고 싶다고 해서 쓱 들어가지 말고 마음 수련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아야지, 그런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며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장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은 쓸데없는 오기 부리지 말고 참으세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잘 신경 써서 관리해서 수익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